연희동 주민자치회 축제 미디어 분과장 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 오늘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갤러리 마을방송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요. 그래서 2달 동안 주민들을 열심히 모집해서 라디오 진행자 교육 과정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끝까지 남으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오늘 직접 라디오 진행을 하시면서 마을의 이야기도 하고 또 옆에서 하고 있는 갤러리 사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게 방송도 하려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연희 갤러리 마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한마디 또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필요하겠죠? 네, 연희동 주민자치 회장님이신 조은선 회장님의 환영 인사,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동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연희동 주민자치회에서 3개 분과가 있는데 여러 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환경분과에서는 우리 연희동의 그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 문화체육분과에서는 우리 연희동의 또 주민들에게 문화와 그런 체육에 관심이 있으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홍보미디어 분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을, 연희동을 어떻게 많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미디어의 방송과 이런 사진전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연희동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의 과거의 역사의 책에 이렇게 좀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작년에 좀 판단이 돼서 올해 이런 사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이 많이 이렇게 접수는 좀 됐는데 좀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진열은 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연희동이 좀 변하는 모습, 이런 걸 우리 주민들께 관심을 좀 많이 갖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또 참여를 또 유도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연희동이 좀 잘 사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져 가는 데에 우리 주민자치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은선 분과장이 이렇게 그 갤러리와 그 방송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 우리 임원님들도 고생들이 좀 많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좀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만 시간도 또 안 맞고 이래서 좀 많이 우리 주민분들이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 37,000 되는 우리 연희동 주민분들이 우리 연희동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우리 연희동이 한 걸음 더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동장이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오롯이 그 주민자치회 주민 여러분이 다 읽어낸 성과입니다. 제가 이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여기서 또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사실 저도 사진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옛날 사진을 들춰보면서 예전엔 이랬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거주지는 서구 연희동은 아니지만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연희동에 맨날 출퇴근한 게 30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에 잠깐 있었을 때 빼고는 구청과 연희동을 30년 주민 못지않게 제가 여기서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걸 오늘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연희동에 대한 애정이 어느 그 공직자보다 강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손수 읽어낸 이 결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저도 좀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마을 공개 방송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인사드린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있길 바라겠습니다. 무더위하고 또 이렇게 지금 비가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봄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여러분 박수 치면서 함께해요. 나무잎 손짓 잡고 그곳으로 가네. One, two, three, four. 나무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빗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One more time. 그곳으로 가네 Yeah. 그곳으로 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은 뜨겁지만 그 햇빛에 비친 녹색의 푸르름이 너무나 예쁜 한여름. 7월의 어느 날 오후 연희동에서 갤러리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천 갤러리 방송 진행자 살짝 주연미입니다. 오늘 이 갤러리 방송은 2달 동안 매주 수요일 라디오 진행자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첫 방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1부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사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희동 마을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음악이 바뀌었죠? 이 음악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자, 제목이 KCM의 흑백사진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 흑백사진이거든요. 자, 이 흑백 옷에 저희가 하고 있는 코사지가 혹시 눈에 띄나요? 네, 눈에 띄죠? 자, 지금 이 순간도 이 빛나는 코사지만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흑백사진의 첫 방송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1부 진행자 살짝 주현미입니다.
제 이름이 궁금하시죠? 그 궁금함은 나중에 노래방을 같이 가면 풀어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두 분도 오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친한 친구가 보고 단발을 한 김태리 사진과 함께 센스 있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김태리가 너 닮았어 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펌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언뜻 봐야 김태리라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뜻 김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김태리님은 배우라도 닮으셨죠. 저는 배우긴 배우인데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저는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입이 닮았다네요. 그래서 여배우긴 하지만 입이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잇몸이 웃을 때 보여가지고 전도연을 닮았답니다. 입만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배우시잖아요. 저는 가수밖에 안 되네요. 목소리도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갤러리 사진전은 저도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 처음 진행되는 행사인 듯 싶습니다. 이 행사는 어디에서 준비하신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네, 갤러리 사진 및 마을 방송은 올해 연희동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주민의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시범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마을 방송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7주간 라디오 진행자 교육을 받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네 행사, 마을 풍경, 놀이, 가족, 주민의 일상, 공동체 활동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을 공모하여 전시한다. 갤러리 사진전에 출품한 작품 중 선정된 70점의 작품들을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2층 북카페에서 7월 10일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전시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된지 알고 있으셨어요? 네.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하면서 주민 예산으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면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기뻤고요. 다음에 저도 꼭 참석하고 싶네요. 저도 2011년부터 여기 연희동에서 살았는데요. 연희동 행동복지센터를 이렇게 자주 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이 마을 사업에도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갤러리 사진전에 미리 오셔서 사진전을 둘러보셨는지요? 네, 미리 와서 둘러보았는데요. 주민들의 모습, 우리 동네 사진을 정말 아름답게 담으셨더라고요. 혹시 이 사진전에서 마음에 드시는 사진이 있었는지요? 사진이 다 너무 좋아서 하나를 딱 고르기가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유부단하지는 않은데요. 우유부단해서는 아닌 것 같고 사진이 너무 좋아요. 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았나 싶어서 혹시 다른 데 찍으신 건 아니신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죄송한데 작가분 이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7번이었습니다. 행운의 숫자에서 네. 족제비 사진이었는데 저 어렸을 때 족제비가 닭 잡아간다고 엄마가 막 화내시던 기억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본 기억이 없는데 그 까만 눈동자와 정말 작은 귀, 얼마나 그렇게 작은지 작은 귀와 작은 얼굴, 그 얼굴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게 공천천에 있다는 게 새로웠고 오늘 너무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족제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저도 이 연희동에 이렇게 많은 곳과 그다음 동물들이 살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족제비도 살짝 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족제비더라고요. 그리고 천둥오리, 공촌천에 있는 그 천둥오리 비슷한 그 동물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변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이 그 박준엽 씨의 22번 연희진 비석이라는 네 사진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출품하신 분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이 제가 살던 우성아파트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우성아파트에서 거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꼭 가보고 그 연희진 비석이라는 곳도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 이 동네에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러리 사진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들고 또 예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이 장면은 한번 남겨볼 걸 흑역사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려 KBS 아시죠? 무려 KBS에서 무려 아침마당 지금까지 장수방송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장수방송인데 거기서 출연했던 기억이 있어요. 벌써 30여 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출연했는데 그때는 사진을 못 남겼습니다. 근데 그때 출연했던 저의 너무 얼었던 그 장면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아침마당 생방송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쵸, 생방송. 우리가 보는 그 무려. 어떤 사연으로? 그때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나가고 싶은데 아까 크레센도 마냥 노래를 못해서 도대체 못 나가고 있었는데 뭘로 나가나 하고 있는데 아침마당을 맨날 즐겨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신혼 때 생긴 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출연하는 거를. 그래서 그냥 해볼까 해서 전화했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사연 좀 살짝 들을 네, 수 살짝 있을까요?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살짝요? 네. 네, 살짝 살짝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많이 살짝. 들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신혼 때 생긴 일인데 신혼 때는 막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초장에 잡아, 초장에 막 버릇은 신혼 때 고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신혼 때 고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신혼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저기라는 거예요. 남편이 밤을 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늦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밤을 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문을 딱 다 걸어잠그고 이제 안에 그것까지 걸어잠그니까 못 열잖아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못 열어서 야 고소하다 막 잘됐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두드릴 줄 알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씩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저건 또 이러면서 내가 뭔가 또 당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은 잠갔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안방에 누워서 창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다음 단계는 하루 종일 열어주지 말아야 되나? 어느 시간쯤에 열어줘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남편이 퍽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층도 아니고 4층이거든요. 저희 집은 4층인데 그냥 발을 턱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것도 까먹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씩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를 내려다봤죠. 그랬더니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희 남편 직업이 그때 광고 간판을 다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간판을 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직업이 그렇다는 건 알았는데 다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다리가 그렇게 4층까지 쫙 늘어나는지 몰랐죠. 그래서 2층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때 저희가 좀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침마당에 가서 했더니 제가 예심 50명 중에서 5명 뽑는데 통과해가지고 그것도 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첫 버킷리스트처럼 제가 방송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방송에 처음 나갔던 얼었던 장면, 그 장면이 이렇게 남기고 싶은 장면입니다. 방송에 나갈만 했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재밌는 사연이에요. 네. 저는 제 첫째 딸을 낳았을 때 그때의 저의 모습을 찍고 싶어요.
보통 분들은 아주 감동적이고 이런 걸 상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난 딸아이의 모습, 첫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요? 얼굴은 너무나 크고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고 피부도 다 찌그러져 있고 머리숱은 까매서 이만큼이 다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을 보면서 정말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심각하게, 선생님, 제가 난 아이가 맞는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황하시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바뀌지 않았으라는 믿음에 지금까지 키워왔는데요. 지금 복도에 그 못생긴 딸이 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저의 모습을 찍어서 저희 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진을 딸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희 딸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기 모습이어서 그런지 엄마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딸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쁩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살짝 전도연님, 임만 전도연님, 살짝 주현미님처럼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역시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지만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을 마음에 간직한 사진이라고 이름 부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엄마가 된 후엔 아이와 함께한 사진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역시 아이와 함께한 사진을 소개할게요. 등원길 민들레 꽃씨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와 아이는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픈 마음에 간직한 사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되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진을 수시로 꺼내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하겠죠? 아니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요? 네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아이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하지 네,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등원길에 날아가는 민들레 꽃씨를 보면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엄마, 민들레 꽃씨는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 글쎄다,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 중국에서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민들레 꽃씨의 여행이 되었고, 중국으로 떠난 민들레 꽃씨는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저와 아이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여행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이럴 땐 질문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민들레 꽃씨가 또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을까? 바다로 여행을 떠난 민들레 꽃씨를 물고기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삼키고 더 큰 물고기를 상어가 삼켰어요. 그리고 상어가 똥을 눕니다. 똥 이야기 나오면 깔깔깔깔 아주 난리 나잖아요. 아이들 똥 정말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엄청 좋아했는데요. 방귀똥 이야기. 네, 그러니 똥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상어 똥은 바닷속으로 슝 들어가고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그렇게 민들레 꽃씨는 바다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들레 꽃씨와 아이, 엄마가 찍힌 마음에 간직한 저의 사진입니다. 네, 재밌는 한 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동화 한 편을 썼어요. 아들이 지금 몇 학년일까요? 3학년입니다. 다 컸군요, 이제. 네, 근데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갤러리 저희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갤러리 사진전회처럼 우리 연희동에서 이곳은 정말 내가 한번 찍어서 우리 마을 주민, 아니 내 아이들,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한 번은 소개시켜주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어딘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공로길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대동아파트에서 골프장까지 신공로길이 봄이면 벚꽃으로 정말 아름답게 피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동네 벚꽃이 예쁘게 피는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봄비가 내리는 신공로 벚꽃길을 유독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진이 없어요. 겨울에 찍은 사진은 있는데 봄비가 내리는 그때 그 사진은 없네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그 봄비가 내리는 거리 좀 꼭 좀 찍어주세요.
네. 저는 그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청라 쪽으로 도로 건너에 연희 자연마당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처음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두 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저랑 이거 몰랐어요. 예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그 시골로 공간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간 이동도 하듯이 공간 이동을 도심에서 시골로 이동한 것 마냥 거기 가면 아주 그 아름다운 전원이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봄에 가시면 오래된 벚꽃이 길게 쫙 늘어져 있고요. 또 지금 같은 여름에 가면 연꽃이 하얗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연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꽃밭도 있고 또 가을에 가면 거기 지금 논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거기 벼를 심어놔서 가을 되면 황금 들녘처럼 또 노란 들녘을 볼 수 있고 겨울에 가면 기러기가 날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랑 논밭에서 있는 기러기와 또 하얀 눈이 내린 그 논과 거기에서 사계절을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네. 가봐야겠어요.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는 오늘 갤러리 사진전에 출품하신 한 분의 주민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나? 나 혼자 그냥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연희동 주민자치회장을 좀 맡고 있고요. 서구 전체 협의회 회장도 좀 덩달아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교육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늘 방송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연희동에는 방송국이 딱 하나 있어요. 서구 FM이라고. 예, 방송국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도 조만간에 사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세 분이서 너무 잘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연희동을 위해서 또 주변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오신다는 걸 알고 제가 작품을 봤는데요. 오리의 휴식 그리고 공촌천이라는 사진이었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보고 제가 사진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어울림이나 조화가 되게 잘 표현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어울림이나 조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담으셨나요? 그런 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좀 없었고 우리가 그 도농 복합 지역이죠. 우리 연희동은.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이 이제 공촌 쪽인데 이쪽에 이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그 도로를 좀 이쁘게 이렇게 포장을 좀 했습니다. 조명도 좀 설치했고요. 그래서 밤에 되면 거기가 상당히 어둡고 좀 무서운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조명이 설치되고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이런 흙먼지나 이런 게 좀 안 날리고 비가 와도 그렇게 으슴치레한 그런 환경이 지금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나 연륜이 있으신 이러신 분들도 저녁에 워킹을 좀 많이 하러 오시고 그 공간을 되게 즐기시더라는 거죠. 근데 사람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오리들도 오면서 즐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우리 농촌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 또 다른 생명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연희동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그게 정말 잘 네, 느껴졌던 느껴졌어요. 것 같아요. 역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십니다. 회장님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그러면 제가 하나 아쉬워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본인 작품 이외에 혹시 기억나는 작품이 있으세요? 제가 작품을 어제 사실 우리 주민자치 임원님들이랑 우리 분과장님들 그리고 유재 부회장님들 누구들 전부 다 그 저녁 식사하고 하셔서 여기서 준비를 좀 이렇게 했는데 제일 사진이 저는 제일 남는 게 그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가 고구마 캐는 그 장면 사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웬간한 도시에서는 그런 장면을 좀 볼 수 없죠. 근데 우리 연희동에는 이제 그 농촌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우리 자연을 순수하게 겪는 그리고 참여해보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서 너무 보기 좋은 사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회장님 굉장히 애써 주시는 것 같아서 연희동을 위해서 되게 감사하네요.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설레고 떨렸던 마음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라디오 진행자 과정을 교육받고 오늘 첫 방송 하시면서 느꼈던 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그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들은 있는데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렇게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과 또 이후에 방송하실 분들과 그 몰랐던 이웃들과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저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불안하고 서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까봐 앞에서 용기 100배 아니 1000배 불어 넣어주며 수업해주신 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 불편한 것은 있지 않을까 뒤에서 살뜰히 챙겨주시고 수업 내내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갤러리 마을방송에 함께 참여한 동기님들 칭찬 아끼지 않고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흑백사진팀 살짝 주현미님 그리고 임만 전도연님 두 분 덕분에 무사히 방송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함께라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감사 인사였고요. 저는 갤러리 라디오 방송 포스터를 보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과 라디오 방송의 로망으로 갤러리 마을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시야가 옮겨갔다는 겁니다. 마을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요. 아마 갤러리 사진 및 마을 방송 사업의 핵심이 아마도 내 삶의 터전인 마을과 주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이렇게 가슴 떨릴 일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남겨지길 바라며 오늘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란 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전해드리며 흑백사진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2부에서는 연희동 마을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계속 청취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연희동 갤러리 마을 방송 흑백사진 살짝 주현미 언뜻 김태리 임만 전도연이었습니다. 기쁨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찾을 수 있는 보물이다. 리차드 왓슨의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삶에서 어떤 기분을 찾으셨나요? 어떤 기쁨을 찾으셨나요? 특히 연희동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연희라는 이름이 놀이의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여자들이 많이 모여 여희마을에서 불린 것을 유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연희은 기쁨이라는 정말 예쁜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이름의 연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부 오프닝을 맡은 리사입니다. 하필 오늘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내용만큼은 알차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내용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연희골목길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DJ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심슨 가족의 딸 리사의 성격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리사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럼 캔디님부터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 마을 방송 공동 진행자 캔디입니다. 제가 왜 캔디냐고요? 아까도 뒤에서 보셨듯이 저는 캔디처럼 툭툭 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화를 따서 저희가 이런 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호떡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저는 그 연희동에서 공부 모임이라는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요. 공부 그래서 조금 그런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공부의 제목은 뭐냐면 공감하는 부모 되는 공부를 하자. 이유는 우리가 이제 30대, 40대 되고 우리 딸들, 아들들이 중학생쯤 되면 아빠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 쪽을 하는데 IT 기술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아빠가 되자.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라는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호떡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애들 공부를 시키다가 수학 공부를 같이 하다가 수학 공부 제일 처음 단원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집합할 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를 호떡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 딸이 호떡 선생님 공부하고 싶을 때는 호떡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호떡이라고 제 닉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퐁입니다. 왜 이름을 핑크퐁으로 했냐면요. 제가 지금 손녀딸을 보고 있어요. 저기 이제 저는 집은 솔직히 서울이고요. 지금 딸이 저기 건프로 작년에 이사를 와서 올 3월 달부터 지금 제가 육아 백수거든요. 사실은 백수 겸 육아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핑크퐁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퐁이 이름마다 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핑크퐁이라고 지었고요. 너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매력이 담겨있는 DJ분들과 함께 연희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연희동의 유래부터 호떡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연희동의 유래는 아까 잠깐 이제 놀이한다는 그래서 연희동이라고 붙였다고 잠깐 설명이 나왔고 제가 여기 동장님도 오시고 40년, 30년 근무하신 분도 오시고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 동네 주민한테 찾아다니면서 술집에서 들은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여기가 모월곶이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월곶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아마 달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바다로 뻗어나간 지형을 월곶이라고 부르나 봐요. 근데 이제 모월곶이라고 하면 거기에 털모자가 붙어갖고 조금 더 가는 초색달 같은 느낌의 그 곳이었대요. 그래서 모월곶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동 쪽으로 가면 석곶, 그러니까 돌고지라고 옛 지명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하고 모월곶하고 석곶을 합쳐서 서곶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보면 사실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보면 북쪽이니까 북곳이 맞는데 예전에는 요 지역이 인천 소속이 아니라 부평, 부천 소속이었기 때문에 부평이 당시로 보면은 그 계양 삼거리 근처가 이제 중심가여서 거기를 중심으로 서쪽이어서 서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려도 되죠? 네. 제가 출품한 그 작품이 사진이 있는데 뭐였더라? 연희진 비석. 연희진 비석.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연희진 비석 자리에 연희진 집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면사무소였나 뭐 읍사무소였나 뭐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했던 건물이 있었는데 한 15년 전쯤에 그게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땅그라니 비석이 남았고요. 제 사진 그 보시면은 지금은 비석이 어디 있냐면 우성아파트 옆에 계명공원이라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이건 욕심이 나서 좀 하겠습니다. 네. 거기 비석이 하나 있고 사진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어르신이 잠깐 앉아서 쉬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희진은 원래 그 운용호 사건이죠. 이제 일본이 이제 배 타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침탈을 하려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그 강화에 여러 진을 만들었잖아요. 인천에는 파수동에 화도진 그리고 여기 요 연희동에 연희진이라고 진지를 이제 군대가 주둔하는 곳을 만들었던 데고 그렇게 진지니까 거기가 약간 언덕이고 바로 밑에부터는 저렇게 가면 이제 바다였을 겁니다. 그게 이제 청라까지 쭉 바다였는데 지금 다 매립이 된 상태고 그 연희진이 그래서 거기 군대가 주둔했고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그게 폐지가 돼서 이제 다른 관공서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처음에 없어질 때 그거 이제 허문다고 그랬을 때 너무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냥 그 비석으로 남아 있어서 어쨌든 지나가는 분들의 쉼터라도 될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역사까지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캔디님이 또 추억의 장소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차가 별로 잘 안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구도로라고 제가 처음에 인천에 왔을 때는 거기가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근데 어느 때 포장이 돼서 그쪽이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이럴 때 주말이면은 차를 다 양쪽에 다 막아놓고 아이들을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치킨 사와서 맥주 사와서 돗자리 깔고 먹었던 그런 구도로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너무 거기가 이제 저희 집이 바로 그 뒤쪽이어서 이제 매주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맞죠? 네네. 너무 좋았어요. 혹시 리사님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그림 그리기 대회라던가 장기를 펼쳐라 하면서 이런 곳으로서 또 저도 한솜씨를 발휘했던 곳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산도 타셨나요? 산이요? 산은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때 막 저기 크리스마스도 주고 그랬는데 진짜요? 스케치북도 주고. 몰랐네요. 저희 애들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아예 나갈 생각도 못했거든요. 요때 제가 또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지금 승학로라고 부를 거예요. 승학로인데 그 승학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언덕바지가 있습니다. 거기 고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학로라고 이름 붙은 게 이제 거기가 산이라고 한 1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이어서 승학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승학로라고 아마 붙었을 건데 예전에는 거기를 축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둘레길 같은 게 아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축고산을 쭉 올라가면 이렇게 그
봉수대 같은 게 있어요. 봉수대 흔적이 있어요. 봉수대가 뭐냐면 그 이제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중앙까지 타발 올리듯이 이렇게 불 피워서 하는 거 있죠. 그런 돌이 남아 있는데 아마 봉수대의 흔적이라고 이제 그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쪽 큰 길 있죠. 거기 송림동부터 저기 해병 이사단까지 쫙 그 8차선인가 쫙 있는 길을 봉수대로라고 하죠. 아마도 그 봉수대로가 큰 대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봉수대를 따온 것이 아닐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역시 다들 저보다 아는 게 많으신 것 같네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아서 한 12년 정도 산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정도 어이구야. 사셨나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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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27년 정도 살았네요. 오, 그래요? 아우, 저보다 다 동생들이네. 저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산에 올라갔을 때요, 저는 토끼도 봤습니다. 진짜 토끼가 살았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뭐 공기도 맑고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산은 낮지만 굉장히 이렇게 공기도 맑고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사실은 연희동에 살지는 않아도 동생이 거기 살다 보니까 제 집처럼 다녔거든요. 그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는 길을 그때는 그 주말에는 차가 안 다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동생 집에 제 늦둥이가 지금 우리 니사님하고 동갑입니다. 그 늦둥이 키울 때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 길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술 마시러 갔는데 저희가 좀 음주 가무를 즐깁니다. 갔는데 그 길이 그 추억이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길거리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와, 역시 대화가 점점 화끈해지는 느낌인데 제가 살았던 12년이 갑자기 무색해지는 느낌이네요. 저희 자매가 좀 닮았죠? 그러면 두 분께서 먼저 많이 살았던 그러면 주변에 나들이 할 만한 장소 몇 곳씩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여기가요, 지금 진짜 아시아드 경기장 자리가 다 미나리강의 논밭이었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아드 경기를 하면서 이 아시아드 경기장이 생겼는데요. 너무 진짜 지금 뭐 가서 보니까 뭐 콘서트도 하고 뭐 어린이날 뭐 다 무료로 와서 막 정말 좋은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커피숍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진 않는데 의용소방대를 하면서 심폐도 많이 제가 거기서 강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시아드 경기장이 이렇게 발전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인천 서구가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잖아요. 특히나 서구에서 넘어오는 연희동, 옛날에 우리 아들이 간재우 중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버스를 못 타고 다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8차선이 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아시아드 경기장 생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거기 가면. 아시아드 경기장. 네. 그렇군요. 호떡님께서는 어떤 곳을? 제가 그 원래 연희공원, 연희자연마당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갖고 급하게 다른 장소를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드 경기장은 그리고 저희 공연을 가끔 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예를 들면은 싸이 물 공연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우성 아파트에는. 그래서 무료로 보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요. 연희 자연마당은 이렇게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지하 통로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가시면
아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저는 급하게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빈정내 사거리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원 큰 게 있어요. 경명공원인데 경명공원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이제 화단이 있고 꽃도 있고 산책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또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기념탑 있죠. 이게 예전에는 저쪽 가정동에 있었는데 가정동에 콜롬비아 공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탑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고속도로 확장하고 이러면서 아마 이전이 된 것 같아요. 콜롬비아는 원래는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인가 뭐 이런 정식 명칭이 그럴 거고요. 콜롬비아 그 6.25 때 오셔서 한 600여 분이 이렇게 그 이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키는데 힘을 보탠 국가여서 그렇게 이제 기념탑이 있고 거기가 여름에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애기들하고 같이 나와서 발 담그고 물놀이 하고 이러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야간에 조금 그냥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어서 급하게 소개를 다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드 경기장과 경명공원, 그리고 연희공원을 소개해 주셨네요. 저는 간단하게 장미공원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학생 때 현장체험학습으로 많이 갔던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장미가 정말 많이 이쁘게 피는 공원입니다. 인천 문학산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장미 축제 시기도 잘 맞춰서 가족들과 방문하면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 분수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연못에 야외 극장까지 있으니 가족 나들이로 꼭 추천드립니다. 네, 눈치 싸움을 자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연희동이 오래들 사셨으니까 나에게 어떤 동네였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나구나. 호동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제가 27년 됐는데 이제 처음 이사 왔을 때가 IMF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받아갖고 사실 빚을 좀 내갖고 왔는데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그 이사 와서 우리 이제 작은 놈이 27살이에요. 이사 와서 돌부터 시작을 해서 쭉 키웠고 당시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직장이 동인천이었는데 동인천에서 술을 한 잔 먹으면 택시를 타고 오게 되면 큰 길로 이렇게 오는데 택시가 2,000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그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냥 그 뭐 그렇게 조금 이제 건물도 없고 뭐 땅그라니 있었던 동네예요. 저는 여기서 IMF를 지나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바뀌고 작은 딸내미 이제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네 무슨 좋은 일 할 것 있나 기웃기웃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이제 30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60 이제 초로대를 지나면서 연희동의 그 변화와 이 제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에게 연희동이란 저는 사실 이 역에서 살지는 않지만 해년마다 봄만 되면 공천천에 가서 저희는 돌미나를 땄어요. 동생이 여기 살다 보니까 제 터전이 여기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에도 작년 봄에 돌미나리를 따다가 어떤 아저씨가 자기네가 심어놨다고 못 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 나온 적이 있고요. 올 봄에는 가서 정말 많이 따왔어요. 돌미나리도 따고 그 옆에 또 하우스에서 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꽃도 동생이 2다발 사서 양쪽 집에 꽂아놨거든요. 근데 저희 3일 휴가 갔다 오니까 꽃이 안 피고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희동에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희동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에서 여기 빈정내 사거리 그 도로 이름을 처음에 듣고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빈정내 사거리. 왠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정감 있고 저도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요. 예, 동생도 있지, 딸도 있지, 아들은 검단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조만간 이사를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같이 방송해요. 저는 저에게 연희동이란 제가 직장 생활을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제2의 고향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서구 쪽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살았나 할 정도로 이 서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역시나 내가 살다 보니까 언니도 제가 여기로 끌어들였고 언니 딸도 왔고 아들도 왔고 완전히 우리 가족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연희동이란 제2의 고향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사님은 어때요? 저는 연희동이랑 편안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제 집이 이곳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이웃분들도 있고 곧 연희동 주민이 되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바람 쐬러 나들이 하러 갈 수 있는 편안함이 들게 해주는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갤러리 마을 라디오 방송하면서 다들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호동님께서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오늘 그 방송 처음이라서 정말 많이 긴장됐는데 재밌게 같이 호응해 주셔서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제 사진도 다시 한번 자랑하고 싶네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즐거웠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동네 이야기나 마을 활동 또는 이제 제가 아는 다른 공부 이런 거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아요. 용기 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소감은 제가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슴 설레게 해주신 추천해주신 분들과 강사님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우리 동기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동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짜 여기 짜장면 봉사하다가 이 기회를 알게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첫날부터 너무 생소한 이런 게 다 있었어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 앉아서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행복했고요. 저도 언니와 같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이런 방송을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 소감도 마지막으로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갤러리 말 방송하면서 라디오 방송이란 자체를 처음 접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역사, 유래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연희동이 연희은 기쁨이라는 예쁜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연희은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는 동생 따라 주민센터에 왔다 방송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저는 원고를 쓰는데 예전에 연애 편지는 술술 잘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송 원고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머리가 정말 이제 또 늙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예. 그리고 제가 756개월을 살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가슴 떨리고 저 첫사랑 만날 때보다 더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이.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하고 싶고요. 네. 오늘 1부에서는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부에서는 연희동 마을 옛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무척 즐거웠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